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3월 6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 일요경마 때는 전산장애로 인해서 경마가 시행이 안 되고, 또 이 기수들의 안전 때문에 보이콧을 하면서 또 경마가 또 시행이 안 되고, 이래저래 한 4개 경주가 시행이 안 됐죠. 그러면서 저도 10년, 경마를 배팅 때부터 얘기를 하면은 한 20년 이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전무후무한 일이 처음으로 발생을 하면서, 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술이 안전을 위해서 경마를 시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날 당연한 사고도 많이 터졌고, 또 눈도 갑작스럽게 많이 왔기 때문에,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뭐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아무리 기술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해라고 해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 불안하죠. 갑자기 눈이 많이 왔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전산장애가 일어나서 경마를 시행을 못했다? 야, 이거는 사실 마사의 전산과장 같은 사람들은 징계를 먹어도 거의 뭐 모가지가 달아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실수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갑작스럽게 눈이 왔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좋아요. 그랬으면 많은 경마 팬들이 기다렸고, 또 경주를 시행하지 못했으면 사과의 말을 했어야지. 그거 굉장히 뻔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요즘 나라가 그런다 하더라도 무슨 자기가 국정원장이야 뭐야, 마사회장이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전산실장 같은 사람들은 그건 제가 봤을 때 공식 성명을 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려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숭구리당당 숭당당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경마팬을 좀 우습게 생각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혼나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혼나야 되는 부분인데, 혼을 안 내니까 이런 일이 같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좀 혼을 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런 일도 없고, 또 경마팬 알기를 좀 자기네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아직까지 뭐 민본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사에만 이렇게 특혜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한번 싹 그냥 물갈이 시켜가지고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일도 안 하고 너무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철밥통도 그런 철밥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은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 봤어. 그러니까 밑에 있던 직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뭐 됐냐, 그 경마패를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시대에 바람직한 공무원, 중공무원이잖아요. 예, 공사도 중공무원인데 그런 바람직한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몇 등 뭐 행정평가에서 무슨 몇 등을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이 다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보기엔 쓰레기 집단입니다. 쓰레기. 서비스도 쓰레기, 행정도 쓰레기. 그러면서 잘난 척은 또 더럽게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자, 지난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타의 성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토요 메인, 또 토요 조용한 이런 승부처에서 단통 적중을 했고, 또 일요 경마에서도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를 또 단통 적중을 했고, 또 일반 경주에서 72.3배, 쌍성식은 316.1배 고배당 적중도 하면서 골고루 적중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내용 면에서 굉장히 좋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경마는 굉장히 잘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그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대승을 한번 엮어보겠다는 것이 강타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자하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일, 일요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도 출조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안정적인 쪽에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중에서 2번 드림 영천이란 마필입니다. 주행검사시 초반 강하게 밀어 선두권에 합류하고 종반 가볍게 밀어주자 자,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걸음이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 자, 2번 드림 영천이란 마필은 10마이지만 이번 1경주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페로비치 기수는 참 말 잘 탑니다. 이게 10마 주행검사를 보더라도 말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웅크리고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계속 말을 밀어주는 거야. 밀어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밀면 너는 가야 된다는 것을 말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행위거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열심히 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말을 뛰니까 딱 움켜쥐고 말을 편하게 놔줍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재갈도 안 물렸는데도 직선상에서도 강하게 마필이 스스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기승수는 페로비치가 아니면 안 되고 한국의 기수들이 페로비치에게 이렇게 와 있을 때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만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제가 예전에는 한국 기수들이 몽키 스타일이가 해가지고 잘 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의 그런 경마를 보니까 기승술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페로비치죠. 페로비치를 보면은 이게 외국 기수에서 중에서 최고 잘 타는 기수도 아닐 텐데 이 정도로 타는 거 보면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발전이 좀 없고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2번 드림영천은 필두로 해서 여기에 이제 6번 천년함성이란 마필과 7번이 무한킬러라는 마필. 이 두 마필이 그나마도 어느 정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이 8번 필승대세라는 마필이 이제 8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매니피의 자막인데도 불구하고, 데뷔전과 이 주행검사 때 전혀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이런 마필들은 지금부터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한번 갈림하러 선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뛰어요. 이런 마필들이 곧 뜁니다. 자, 다음에 일요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억원짜리가 넘는 마필이 이두나 포진을 하고 있죠. 7번 슈퍼로켓이라는 마필과 8번 황금늑대라는 마필. 자, 8번 황금늑대는 1억 6,400만원짜리고 7번 슈퍼로켓은 1억 1,0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하나는 비카의 자매인데 둘 다 비카의 자매네요. 야, 요즘 비카의 자마를 1억원에 넘게 줬는데 마필 자체가 전혀 뛰지를 않습니다. 두 마필 모두가 8번 황금늑대는 주행검사 때 종반 탄력을 보여줘서 자, 지난번 데뷔전 때는 초반을 한번 밀어봤더니 종반이 확실하게 죽는 모습 보여줬죠. 어찌됐던 간에 8번 황금늑대는 데뷔전과 이전째에서, 주행검사와 데뷔전에서 앞뒷방을 다 보여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7번 슈퍼로켓보다는 8번 황금늑대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단 앞뒷방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이번에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자의 급상승 때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8번 황금늑대가 7번 슈퍼로켓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8번 황금늑대를 강하게 보고 2번 이 크로스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 굉장히 괜찮아요. 이 마필은 이제 3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재검시 초반 선행력 부족을 보이며 후미 전개를 했는데 종반 강하게 밀어주자 채찍을 때리고 밀어주자 탄력은 상당히 우수했다. 전반적으로 약간은 최선 추진이라는 면이 보이기는 했지만 걸음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출중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크로스존은 이 편성에서는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3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 자체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6번 아이고가 어찌됐든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이게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이에요.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인데, 과연 이번 시점에서 바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대부분의 마필들이 지금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지지난주였나요? 좋은 말인데, 이 문세영이가 기승을 해서, 인기바에 기승을 해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6번 아이고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임에는 분명하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 왜? 그동안 이제 전례가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다 퍼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뭔가 2%가 좀 불안한 요지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팅권에서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1번 엘리트킨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이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터라, 자, 이번 1호 3경주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과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1번 엘리트 퀸이란 마필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자, 강함하게 1번 엘리트 퀸을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3경주 역시도 첫 번째 승부처로서 어느 정도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를 이제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누가 팔릴지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저는 5번이 온더 스테이지라는 마필을 굉장히 재미나게 봐요. 편성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난번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고전을 하긴 했지만 당시 이제 초반 선행력을 너무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종반 탄력이 따라온다면 그야말로 좋은 리듬이고 좋은 경주력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마필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력을 끌어내면 추임력이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바로 이 5번 온더스테이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완급 조절을 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5번 온더스테이지가 이번 편성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강력한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봐주고 싶고, 6번이 가이아 선도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하지만 요 마필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주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렇지만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6번 가이아 선도가 5번 온더스테이지보다는 좋은 말이니까 일단 5번, 6번이 당일날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읽어줘야 되고, 여기서 그나마도 이제 배당권 전력으로는 9번 완전 무결이라는 마필이 그나마도 배당권 전력으로 가장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9번 완전 무결 정도만 배당권 전력으로 인정을 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 어느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노렸던 마필이 바로 12번 부이맹이란 마필입니다. 성호정상이란 마필과 더불어 37배를 가리켰던 마필인데 당시에 이제 이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질 않으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근데 12번 부이맹을 단통으로 때렸던 경주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도 부이맹은 패턴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또 대가리예요. 그래서 이 12번 부이맹은 자, 이번 부산교차 1경주에 국산 5등급의 강력한 대가리로 강타를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12번 부이맨을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럼 12번 부이맨을 놓고 때리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부산교차 1경주의 특징은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 중에서도 입상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 자, 이번 부산교차 1경주도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강력하게 중배당 단통을 때려보고 싶은 부산교차 1경주다. 그 중심에는 12번 부임회를 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 5경주는 적중을 위한 조용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네요.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적중만을 생각하고 붙어보는 조용한 승부처다. 엎어치기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이번 천행이란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주력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난번 경주시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바닥을 때렸던 마필입니다. 자,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초반 선행력이 급하강대 모습을 보여주고 종반 탄력만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보였죠.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반대로 선취임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 천행은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번 천행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이번 천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단통도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어요. 단통도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서 부산교차 1경주 중배당을 먹고 자, 1호 5경주에서 엿버치기로 해서 제대로 된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 오늘 강태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요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놓고 때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5번 대종천이란 마필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권성준 마방에서 해마라는 마필로 강타가 메인 승부처 트리플라인의 해마 단통으로 때려드려서 맞춰드렸는데 권성준 마방은 요즘 행보가 좋아요. 행보가 좋고 요 마필은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는데 지난번 경주의 입상 자체는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인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5번 대종천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놓고 준비인 승부처에 강하게 때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유경주가 오늘 강태 일요경마 최대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요경주에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3번 티즈킹이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문세영 기수가 나오면 뭐 강하게 팔리는데 문세영 기수보다는 좀 페로비치가 나왔을 때도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페로비치가 잘 타는 것은 결대로 말을 잘 밀어줍니다. 물론 앞선에 붙였다가 종반에 퍼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앞선에 가는 마필을 움켜쥐고 안 가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앞선에다 붙여놓고 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감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페로비치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서두르는 구석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완급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 4코너부터 피치를 올리는 그런 모양새로 봤을 때는 무빙력도 굉장히 좋은 기수가 이 페로비치이기 때문에 13번 이 티즈킹은 선행을 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선임을 가더라도 이번에는 페로비치 기수라면 따라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마필이라 13번 티즈킹을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자,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우리가 이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들 그게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12번 나온에스프리 같은 마필들이 아마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저는 안 봐요. 이런 마필들 안 봅니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숨어있는 복병마들을 놓고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 메인 승부처는 그야말로 중배당이 가능한 경주이고 보이는 인기만은 제가 틀릴 때 틀리더라도 불안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감하게 자르고 간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 메인 승부처는 제대로 된 적중으로 요즘 메인 승부처의 적중률이 높은 강타이기에 한번 중배당으로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시선포착이라는 마필입니다. 에버일레버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5번 끝판여왕이 선두권에서 경합을 펼치고 여기에 이제 6번 골드라인이나 7번 시선포착이 붙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종반 탄력으로는 아무래도 2번 한의원 남성이 가장 세니까 요 마필까지. 그래서 전개상 선두권에서 4번 에버일레버, 선입선에서는 7번 시선포착, 그 다음에 이제 종반 탄력 측면에서는 2번 한의원 남성 요렇게 3두만 갖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정계 및 능력상 입상과의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개상 선행이 가능한 8번 친친짠이 지난번에 이제 아쉽게 3착을 왔는데 이번에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번엔 선행을 가면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라 충분히 선취임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인 만큼 8번 친친짠은 편성상 강력한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후착입니다. 친친짠이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과연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이제 뒷심발이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선입형 마필들이 유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선입형 마필들이 대부분 중반 뒷심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후차권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입형 내지는 추임마들이 막판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후창만은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일본 태양제국 이런 마필들이 좋아요. 일본 태양제국도 사실상 이제 페로비치가 계승을 해서 연성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는데 자 이번엔 선취인용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제 정정희가 계승을 해서 페로비치만큼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고 3번 오발탄이란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필도 이제 기본적으로 종반 뚝심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인데 어떤 식의 모양새로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외곽 게이트 12번 토르 브라운도 막판 추임력이 괜찮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도 상대방으로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큰 배당을 노리는 준메인 승부처가 아닙니다. 적중을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된 준메인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나는 배팅권의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죠. 바로 5번 돌아온 포경선이란 마필입니다. 돌아온 포경선, 돌아온 현표, 돌아온 평행선. 요즘 돌아온 자 들어가는 마필들이 부산에 거의 뭐 대세입니다. 포경선이라는 마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뚝섬 시절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마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었죠. 이 포경선이라는 마필이 바로 이 돌아온 포경선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 뜁니다. 나름대로. 지난번에 이제 6착을 차지했는데 6착을 한 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6착이 아니라 능력을 끌어내면서 아쉽게 이제 6착을 차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5번 돌아온 포경선을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5번 돌아온 포경선을 한 번 더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넣고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 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경주. 자 요즘 이제 혼합 3등급과 2등급이 이제 배당이 종종 터지는데 이번 경기는 5번 돌아온 포경선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임하는 경주인 만큼 5번 돌아온 포경선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8경주는 이번 매직탑이라는 강력한 충마의 후착착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이번 매직탑이야 뭐 이 편성에서 뭐 묻지마 대가리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죠. 금강교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패턴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편성에서 또 한 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매직탑은 강력한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착으로 읽어질 수 있는 마필, 즉 정계상 선행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일본 계속질풍의 선정 가능성, 종반 뚝심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6번 누리나라의 입상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3번 파오이즈칸 내지는 뭐 4번 그레이카이저 이런 마필들인데, 저는 일본 계속질풍이나 6번 누리나라의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열어주고 싶은 이제 8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GC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는데, 총 6두밖에 출전을 안 해요. 너무 허접하죠. 너무 허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는 어떤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의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5번 오뚜기가 가장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에도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선행은 갑니다. 일본 마이엘리스 좀 빠르긴 한데, 선행을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 이번 경시 이제 5번 오뚜기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금강경주시 약간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1400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도 한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5번 오뚜기로 빼고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강하게 읽어주고, 4번이 호승지빙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선행력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종반 탄력 측면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거리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출전마 중에서 4번 호승지벽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래서 4번 호승지벽도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5등급에서 이제 올라온 마필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3번 스틸드 쇼와인데, 요 마필도 이제 추임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인데, 만약에 이제 3번 스틸드 쇼와이가 선행력까지 끌어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3번만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번까지는 읽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9경주. 자, 스포츠 서울부의 대상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8두밖에 출전을 안 하는데, 요거 이제 승부처럼 가져가진 않았던 것이 조금 아주 재밌는 경주예요. 1번 창세도 선행형 마필이고, 5번 매니매직도 선행형 마필이고, 7번 대한천왕도 선행이에요. 3마리가 다 선행이고, 거리가 1400인데, 1400을 많이 뛰어본 마필이 별로 없어요. 매니매직도 그렇게 많이 뛰어본 마필이 아니고 7번 대한천왕만 그렇게 뛰어봤는데, 일단 1번과 인기만으로 팔리는 5번에 대해서는 1400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자, 반대로 이 7번 대한천왕은 1400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뛰어봤고요. 그래, 3마리 모두가 이제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인데, 이들 마필들이 줄서기를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세가 선행을 갔다면 5번, 7번이 따라가는 경주인데, 얘네들이 줄서기로 따라와가지고 이 땡땡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왠지 모르게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인 추임평 마필인 8번 이 와이키키가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점을 받고 선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8번 와이키키도 이번 편성에서는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본다면 8번 와이키키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이제 사고의 차이고, 견해의 차이고, 분석의 차이에 의해서 누구를 충마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어찌됐든 8번 와이키키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편성상으로 보면 8번 와이키키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8번 와이키키를 놓고 때리는 것도 괜찮은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지난주에 이제 트리플란이랑 강축이 버티고 있는데 금포스카이를 가감하게 자르고 해반하는 마필이 56kg라면 자신이 있다. 자, 이번엔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강력한 단통으로 때리면서 부산 메인 승부처를 단통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이 8번 돌아온 연편은 그야말로 묻지마 대가리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끼리가 누구로 팔릴 거냐면 7번이 스피드메이드가 팔릴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이제 외곽 게이트의 13번 와일드러시 이런 마필들이 이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마필들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번 경주시 이런 19조 마망의 마필들을 가감하게 자르고 갑니다. 가감하게 자르고 가고, 이 천재 보고 이런 마필도 안 보고, 간단히는 어떻게 뭐 이변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을 안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보병권 마필을 강력한 단통으로 때리고, 받치는 마필도 배당형 마필을 갖추면서, 자, 이번 6경주는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멋진 승부를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10경주 어느 강타의 1호경마 후반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도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3번 치프레드캔이란 마필입니다. 뭐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입상 여부를 떠나서 근간에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대상 경주에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는 제가 이 치프레드캔을 다소나마 약하게 보면서 요번에 부러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언비터블을 강력하게 때려서 맞춰드렸던 기억 여러분들도 나실 겁니다. 클린업 천하에 언비터블을 제가 맞춰드렸던 경우죠. 자, 이번에는 13번 치프레드캔이 대가리예요. 지난번에 확실히 조정을 거쳤고 이번에 선취인 여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라서, 일단 8번 다이나믹 질주가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상 이제 조금 부진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도 부산에서 좀 부진을 했고, 그래서 갖고 있는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8번 다이나믹 질주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2%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의외로 8번 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 역시도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이고, 만약에 8번 다이나믹 질주가 조금 덜덜하게 팔린다면 받치기라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강력한 대끼리를 형성한다면 저는 자르고 갈 생각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호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딱 3두로 압축이 가능한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누구를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전개상 2점을 갖고 있는 이 3두가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능력상으로만 본다면, 제가 보는 경우에서, 이, 6번 호루라기가 굉장히 좋죠. 호루라기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금강현시 비교적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능력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 6번 호루라기는 가져가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요 마필이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단통으로 때리든지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해보고 싶은 마필인데, 단통이 가능성 정도는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
자, 어찌됐든 뭐 3두면 끝나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큰 배당의 메리트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번 삼정 스카이도 굉장히 좋아요. 예,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해서 나름대로 안정된 능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선 뒤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거보다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외곽 게이트 12번 개선행진국도 편성상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뭐 센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는 한 번 더 들이대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인효경마 경마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고 강타의 반송이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기를 기대하면서 현장 속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과 알찬 정보로서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멋진 대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